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아기를 빨리 낳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이제 먼저 신랑이랑 저희 둘만의 신혼을 즐겁게 즐기자였어서 아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신혼 1년 기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녁마다 반주도 즐기고 제2의 혼수라고 하는 캠핑 용품도 완전 잔뜩 구입해갖고 캠핑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둘만의 먹부림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혼 전부터 둘이 살이 좀 찐 상태였는데 신혼생활을 또 거기다 이제 열심히 한 나머지 결혼 전과 후 둘 다 합쳐서 이제 신랑은 총 15kg 이상 쪘었고 저는 8kg 가까이 쪘었더라고요. 네, 살이 찌니까 평소에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처음 1년 동안의 이제 신혼 기간에는 배란일이라든지 뭐 식단, 비타민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관계를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1년 12달,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날짜를 못 맞춰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온갖 뇌피셜을 돌리면서 우리 둘만의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배란일을 맞춰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란일을 이제 정말 맞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터넷도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생리를 예를 들어 1일 차에 시작을 했으면 뭐 1일 차부터 해서 14일 차가 되는 날이 배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앞뒤로 하루씩 이렇게 여유를 더 두시는데, 그렇게 이제 뭐 배란일을 맞춰서 이제 앞뒤로도 해보고 이제 뭐 날짜를 맞춰서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그러다가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배태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란일에 맞춰서 뭐 배태기 사용법도 사용해보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제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이렇게 배태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배란 테스트기인데 이거는 원포라는 제품이고 스마일 배태기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농도를 뭐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뭐 사도 되고 원포를 구입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태기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또 역시나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건가 하는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검색해 봤는데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이제 배란일을 맞춰주는 정보를 습득해서 이제 산부인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이제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배란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난포 크기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 난포 크기가 자랐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며칠쯤 이제 관계를 하면 된다고 그런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결과는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과 또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도 이제 정자 검사를 이제 처음으로 해보고 저도 이제 난소나이를 알 수 있는 피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는 이제 저는 실제 난소나이보다 이제 어리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신랑 결과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자 운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처음 들어봐서 놀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형 정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 정자 수, 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 임신보다는 이제 인공수정을 하면 빨리 임신이 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수정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던 터라 뭐 그 말은 그냥 무시하고 배란 날짜를 잡고 자연 임신 시도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란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복용한 뒤에 이제 난포가 얼만큼 자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난포가 다 자랐으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또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날 이제 숙제를 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숙제도 하고 이제 먹는 것도 나름대로 신경도 써서 먹고 뭐 또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또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실패였어요. 이렇게 몇 번 이제 반복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었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제 인공수정을 할 생각도 있는데 신랑은 인공수정을 할 생각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인공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우선 나팔관 조영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나팔관이 막혀 있으면 뭐 인공수정은 안 되고 이제 시험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인터넷을 또 이제 엄청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신랑에게 이제 인공수정 하기 전에 이제 나팔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제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제 나팔관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나팔관이 막혀서 이제 난자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했는데 안 생기는 거면 이제 내 나팔관이 막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신랑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나팔관 조영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이제 또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하고 갔죠. 대부분 후기는 나팔관 조영술이 뭐 금방 끝났다, 뭐 하나도 안 아팠다, 아니면 뭐 괜찮았다. 또 어떤 사람은 간혹 이제 뭐 아파서 죽을 뻔했다, 뭐 지옥을 맛봤다, 뭐 이런 완전 정반대의 후기도 있었던 터라 또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에 이제 사람마다 통증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평균은 하겠지, 뭐 고통이 없지는 않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중간에 고통이 있겠지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나팔관 조영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뭐 아파봤자 배란 초음파 보는 거에서 좀 더 아프려나?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고통은 살면서 두 번 다시 겪어보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봤던 고통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이제 괜찮았던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나팔관 조영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만 듣고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자궁길도 잘 안 보였고 자궁이 누워있다고 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 중에 이제 한 명이었어서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시술 끝나고 바로 들을 수 있었고 다행히 양쪽 나팔관이 막히지 않았고 또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배가 살살 아파서 계속 누워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신랑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이제 한우 등심을 사와서 구워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었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시술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인공수정을 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란일 맞춰서 하면 아기가 생기겠지 하고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를 갖자, 인공수정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 마음속 한켠에는 어느 순간 우리가 인공수정을 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신랑 정자 검사하는 결과를 들었을 때 이제 자연임신보다는 이제 인공수정으로 하면 바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이고 수많은 케이스를 많이 봐오셨을 텐데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신랑이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걸 나마저 신랑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 혼자 든 생각이 배란일 체크하고 이제 배란약 타먹는 게 약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돼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심란해졌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3년 차에는 병원을 다니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 시도만 이제 둘이서 알아서 시도만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3년 차에는 그리고 이제 매달 숙제를 하지 않았어서 숙제를 건너뛰는 달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둘 다 그동안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임신은 안 됐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장어즙도 먹어보고 포도즙, 석류즙, 양파즙, 양배추즙, 뭐 즙이란 즙은 웬만한 건 다 먹었었던 것 같아요. 포도즙은 착상할 때 도움 준다는데 저는 아직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포도즙은 뭐 착상할 때 효과를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또 먹어볼 생각이 있고요. 또 엽산도 챙겨 먹고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도 엄청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은 지금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동안 술도 끊어보고 운동도 시작하고 뭐 다이어트도 한다고 살도 빼봤는데 아직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준비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배란일이 다가오면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리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게 임신이 되는 걸까
하면서 이제 뭐 작은 증상만 나타나도 이게 극초기 임신 증상이지 않을까 하는 막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생리가 터지면은 이번 달은 안 됐네. 뭐 다음 달은 되겠지. 하고 이제 애써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는데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2년차 됐을 때는 한창 병원 막 다닐 때 이미 그동안의 노력들과 뭐 그동안의 결과를 이제 신랑과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기 안 갔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굳이 임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아직 신혼을 뭐 즐기는 중이야 라든지 뭐 아직 뭐 둘만의 여행이 더 좋다? 뭐 둘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둘이 여행을 많이 놀러 다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께도 걱정시켜드리기 싫으니까 아까 주변에 말했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한 달도 안 쉬고 뭐 열심히도 달렸고 3년 차에는 자연스럽게 임신 시도도 하긴 했지만 숙제를 안 하고 건너뛰는 달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서 좀 멀어지나 싶은 한 해였는데 이제 그 해 여름에 이제 어머니께서 친정 엄마에게서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또 이제 아기 낳으면 우리 부부는 이제 더 잘 산다 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명절이랑 뭐 평소에도 통화할 때 듣는 이야기였어서 그냥 이제 또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아직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또 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으니까 저는 저대로 속이 계속 골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막 웃으면서 아유 괜찮다 뭐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요새는 뭐 아주 좋아져서 금방 갔는데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딸 입장에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오래 안 생길 줄 몰랐었기 때문에 진작에 말할 걸 했나 싶었죠. 그래서 저처럼 부모님이 걱정될까봐 뭐 말씀 안 하시는 이제 난임 부부가 계신다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뭐 몰라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마다 이제 그 기대감, 그 손주에 대한 기대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안 하고 안 해도 결국에는 이제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편해야지 건강한 아기가 또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통화할 때마다 이제 주변 아주머님들이랑 이제 수소문한 뭐 난임병원이 어디가 좋고 뭐가 좋다라는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시어머니나 뭐 시부모님께서도 이제 뭐 볼 때마다 이제 돌려서 좋은 소식 생길 거라고 좋은 덕담도 해주셔서 오히려 말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결혼 4년 차에 막 접어들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 1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난임 전문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기는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